네, 저희가 8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오늘의 5위 뉴스입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판사로부터 전화 좀 그만 오게 해달라 이런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전화였길래 재판장이 이렇게 항의까지 한 걸까요? 김태현 변호사, 일단 최경환 의원이 지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죄명입니다.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온 국민이 다 아는 죄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도 그 죄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2013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그러니까 사실상 최경환 의원은 이제 비서로 일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중진공에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신입사원으로 본인의 어떤 밑에서 일했던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중진공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한 공기업에 자기가 아는 지인을 취직시켜달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근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좀 그만 오게 해 주십시오. 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그렇죠. 예. 공정하게 좀 봐주십시오. 네.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네. 아니 왜냐면 판사는 당연히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불공정하다는 그렇죠.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김유성 부장판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정하게 해달라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저한테 자꾸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온다. 정치적 고려 이런 얘기 하는데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김처 부장판사가 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만 알고 이제 본인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최경환 의원이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판사님 이러니까 공정? 나한테 전화나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저는 공판장에 했다고 봅니다. 판사가 당연히 공정하게 재판하지 공정하게 안 하는 판결한 판사가 어디 그렇군요.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군요.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런 지인들이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예. 이런 부탁 전화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전화와 최경환 의원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아무런 연관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최경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역구에 많을 테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을 테니 네. 그러니까 정치인 관련 재판 같은 게 저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네. 검찰장 전화해서 우리 의원님 이렇게 지지자들이 전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지자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달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주 못하게 하세요. 네. 저는 판결 공정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보면 저 부장판사 입장에서 보면 참다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이 담당하는 판사에게 뭐 국회의원이건 아니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이 전화해서 좀 봐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사실 부정적인 청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데, 네. 부정적인 청탁일 수도 있고, 읍소일 수도 있고, 예. 읍소와 청탁은 다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전화를 받는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됐느냐의 얘기인 거죠. 네. 그거 차이인 거죠. 이재명 차장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취재를 해왔으니까요. 최경환 의원 하면은 친박계 상당히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문에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예전에 최경환 의원 상당히 호령하던 그런 권력이었죠. 본인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하셨지만 최경환을 직접 청탁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지지자들이나 혹은 아는 지인들이 사실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실세였죠. 네. 누가 뭐라고 해도 2인자였고 오직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박노믹스가 아니라 우리 최경환 이름을 따서 노믹스가 네. 이름을 질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경제 정책뿐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었고요.
또 뭐 여당 원내대표도 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실 그 판사에게 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쨌든 굉장히 관록이 높은 정치인이고 이미 장관을 2번씩 했고 부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좀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해당 사람들을 모른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최경환 의원은 또 다른 경고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친박 청산입니다. 오늘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친박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대통령의 그런 실패를 왜 방치했느냐 좀 따져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류석춘 위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송찬욱 기자, 네. 내일 자유한국당이 1박 2일 연찬회를 갖게 되죠. 네네. 그 자리에서도 상당히 어차피 나올 만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미 홍준표 대표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공론화를 시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 1박 2일로 하는 연찬회에서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친박 청산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계가 힘이 있을 때는 이거를 강력한 물리력으로 좀 조직과 물리력으로 좀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지금 당에서 어느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친박계가 이거를 강하게 좀 반발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 거취 문제가 정리가 되면 제일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내일 참석을 할지는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최경환 의원은 상대적으로 당내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서청원 의원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또 이들이 또 등장을 하면 또 그 앞에서 적극적으로 친박 청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긴 한데요. 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현역 의원을 청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역 의원을 청산한다, 동료 의원을 청산한다 이게 좀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 문제와 별도로 또 깊게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난 16일이었나요? 홍준표 대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거론한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 청사 주변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조원진 의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조원진 의원은 이제 탈당을 해서 당을 새로 만들었고요. 네. 예전 알다시피 촛불 집회 전국에서 하여튼 거의 맞섰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태극기 집회를 할사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태극기 집회 추동 세력들이 지금 한국당 앞에서 굉장히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 인적 청산에 반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다. 하여튼 빨리 석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소정석 국장. 네.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당을 빨리 장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지금 꺼낸 그런 속내는 뭘까요? 홍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를 좀 절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무언가 이제 새로운 좀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그리고 친박 청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 어떤 변화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막후에는 결국은 이른바 보수 통합 이 부분에서의 어떤 주도권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선결 과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 결국 바른정당도 이 문제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 문제로 나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태흠 의원 친박계 핵심 의원 중 한 명이죠.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 출당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당규 규정이 없다. 좀 더 기다려야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흠 변호사. 이 김태흠 의원 이런 주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심 확정될 때까지 유무죄가 완벽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근데 다만 네.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법적인 유무죄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사 최종심이든 1심이든 2심이든 최종심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됐고, 즉 네. 정치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무죄랑 상관없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의원의 저 주장은 좀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상당 기간 홍준표 대표와 저 친박들 간의 좀 내용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전 이번 논란이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사실 스탠스를 다 바꾸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 이런 것에서 선을 딱 긋고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보수를 다 안고 가는 거다. 그리고 그 대선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보수를 대연합시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없다. 그러니까 친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또 다시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 아까 수정석 부장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앞서서 어떤 보수 대연합을 이루려면 어쨌든 친박과 선을 좀 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꾸면서 지금 당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올해 초에도 사실 친박 청산 문제가 새누리당을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혁신 칼날에 맞선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국민 앞에 무엇인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리가 정당으로서 또 구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며칠 전에 할복하라고 임명진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썩은 종량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목사님, 이거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목사님이 어떻게 성직자신데 성직자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시고 동물한 사람은 돈인데 어떻게 할복하시라고 하십니까? 손울국장, 네. 저 당시에 상당히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친박 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이 상당히 극한으로 치달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친박 청산 제대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 때는 이제 서청원 의원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일종의 모셔오면서 그 당시 일종의 면접 비슷하게 사전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락 같은 걸 바꿔서 왔는데 막상 그렇게 친박 청산에 나서니까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건데 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이 이슈를 굉장히 앞으로 계속 키울 것으로 봅니다. 계속 키워서 결국 지금 친박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친박계는 이미 와해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당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뭐 정치 집단으로서의 친박계의 어떤 세력화 이런 부분은 좀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슈를 계속 키우면서 결국은 타겟팅이 되는 것은 그 친박의 상징적인 인물인 한 서너 명의 그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최소한 이른바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친박, 청산, 출당 이런 부분의 문제가 당원, 당규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박계의 상징적인 주요 인물들인 당신들 몇 명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진퇴를 분명히 좀 결정을 해달라라는 쪽으로 강력한 압박을 아마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과연 내일 자유한국당 1박 2일 연찬회에서 친박 청산 문제가 어떤 결말을 내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뉴스탑10이 9번째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보시죠.